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대의 슬리퍼. 오늘은 벌건 대낮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건강하시죠?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부를 물으면서 오늘 주제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셨던 유혜선 작가의 책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 가운데서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주제가 좀 특별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아주 심오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책 내용이 좋아요. 근데 좀 길어서 일단 오늘 반을 읽어드리고 나머지 절반을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죽음을 생각하라. 나는 금방 죽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다. 기분이 평온해진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몸이 어디론가 훅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된다. 강한 외로움이 찾아든다. 그런데 오히려 오감은 더 예민해진다. 찰나의 순간에 나의 전 생애가 지나간다. 누군가 나를 데려가려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알자 내 몸으로 되돌아왔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모디는 그 유명한 죽음 1초 전에 경험하는 13가지 임사체험에서 죽음을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죽기 1초 전에 되살아온 사람들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찰나에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본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 어둠이 빛을 밝게 하듯이 죽음은 인간의 실존을 더욱더 극적으로 부각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죽음은 체험하거나 학습으로 그 정체와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을 피상적으로만 대한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 데에서 오는 공포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죽음을 표현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반대로 서양에서는 죽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그 바탕에는 기독교가 있다. 기독교는 부활과 구원, 영생이라는 강력한 비전을 바탕으로 한 종교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서양인은 죽음을 성장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본다. 그러면서 한 작품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작품입니다. 한스 홀바인의 작품이래요. 대사들이라는 작품이고요. 한스 홀바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대사들에는 서구인이 생각하는 죽음이 잘 드러나 있다. 독일 출신인 한스 홀바인은 생계를 위해서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국 화가들을 제치고 헨리 8세의 궁정 화가가 되었다.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는 영국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군주다. 당시 잉글랜드는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변방의 작은 국가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헨리 8세는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나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군주의 이미지를 갖기를 원했다. 한스 홀바인은 헨리 8세의 요구에 충실했고 마침내 왕의 총애를 받는 궁정 수석 화가가 됐다. 홀바인의 작품 대사들은 고풍스러운 의상을 입은 두 남자의 초상화다. 동시에 당시 유럽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변화를 담아낸 그림이기도 하다. 홀바인은 인물보다 사물의 의미를 두고 암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 그림에서도 두 남자가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그림에서는 사물이 인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남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왼쪽의 인물은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외교관인 장드 댕트빌이고 오른쪽인 사제인 주르즈 드셀브이다. 댕트빌이 외교 임무를 갖고 영국에 방문했을 때
친구인 조르주와 자신을 모델로 한 초상화를 홀바인에게 주문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정치와 교회 권력의 만남을 상징한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 사이에 유지되는 균형이 매우 아슬아슬하고 불안하다. 이제 이들 가까이에 놓인 사물을 보자. 두 지도자가 팔을 괸 단상 위에 다양한 물건이 놓여 있다. 천구이, 해시계 등 천체를 연구하는 도구가 있다. 그 아래 선반에는 지구의 수학책, 줄이 끊어진 류트와 피리, 찬송가집 등이 있다. 두 사람이 상당한 지식인임을 알려주는 물건들이다. 그런데 두 남자 발치에 길게 뻗은 접시 모양의 타원형 몰체는 무엇일까? 이 물건이 여러분은 뭐로 보이시나요? 무엇으로?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두 남자 발치에 길게 뻗은 접시 모양의 타원형 물체는 해골이다. 해골은 전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한다.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모티브다. 두 권력자가 서로 자신의 권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려 하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헛되도다. 이 말은 모자에 작은 해골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다녔던 댕트빌 대사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이들이 이렇게 죽음에 관심을 보인 까닭은 무엇일까? 죽음이 미술을 비롯한 서양 예술 전반에서 핵심적인 주제였기 때문이다. 바니타스라는 장르를 통해서도 죽음의 영향력을 알 수가 있다. 바니타스는 16에서 17세기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지방에서 유행한 정물화의 일종이다. 죽음의 불가피성, 속세의 업적이나 쾌락의 덧없음과 무의미함을 상징하는 소재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바니타스 그림은 보는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도록 타이른다. 이 해골과 꽃은 바니타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해골은 죽음이고 꽃은 유한함을 상징한다. 그 어떤 화려한 영광도 한때다. 피었다 지는 꽃처럼 영원할 수 없다. 언뜻 보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꽃과 해골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세속적인 삶의 허무함을 표현했다. 또한 모든 세속적인 추구와 물질은 죽음 앞에서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읽어드릴 부분들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참 좋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디 내일 올게요.